유럽 최강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건 바로 한반도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폭탄 발표에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격분했습니다. 스키타이와 흉노는 중화 민족이다. 가야는 원래 일본 땅이었다. 80년 넘게 주입해온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부터 카자흐스탄 그리고 헝가리까지 17개의 유적지에서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예맥 각군과 훈족 활 5,000km 떨어진 곳에서 구조가 완벽히 일치, 금속 갑옷 편두까지 동일 완벽한 증거 앞에 유네스코 193개국 중 174개국이 한국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세계사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반도의 작은 왕국이 유라시아 초원을 지배하고 천년 제국 로마까지 무너뜨렸을까요? 3000년간 감춰진 대륙 정복의 역사, 지금 밝힙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드르 박입니다. 38살.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예요. 지금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살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저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일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죠. 스키타이 유물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스키타이는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유라시아 초원을 지배한 기마민족이에요. 황금 유물로 유명하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지하 수장고에서 유물 정리를 하고 있었죠. 에르미타주 지하는 미로 같아요. 수백 년 된 유물들이 끝없이 쌓여 있거든요. 저는 늘 다니던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에 문이 있었어요. 수십 번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위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출입 금지, 특별 허가 필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박물관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저런 문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날 보안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저 문 뒤에 뭐가 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원래부터 잠겨 있었어요. 열쇠도 없고 더 궁금해졌어요. 기록 보관소에서 박물관 도면을 찾아봤습니다. 그 공간은 도면에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일주일 동안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은퇴한 전직 관장 비서를 찾아냈어요. 80이 넘은 할머니였죠. 아, 그 방. 1940년대에 봉인됐어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동방 관련 자료라고 들었어요. 스탈린 시절에 묻어버린 거죠. 동방 관련 자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도 고고학자였습니다. 1930년대에 스키타이를 연구하셨죠. 그런데 1937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스탈린의 대숙청 시기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어릴 때 고모에게 들은 적 있어요. 네 할아버지는 위험한 연구를 했대. 스키타이가 어디서 왔는지 연구하다가 끌려갔다더라. 위험한 연구. 그게 뭘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야겠다고. 몇 주 동안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학술 연구 목적이라고 중요한 발견이 있을 수 있다고요. 결국 부관장이 허락했어요. 단, 뭘 발견하든 먼저 보고해. 열쇠공이 녹슨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죠. 80년 넘게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들어갔어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는 됐어요. 각 상자에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대부분 바랬어요. 겨우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키타이 동방 기원 관련 자료, 공개 불가, 파지릭 고분 분석, 기밀, 동위 연결성 연구, 폐기 대상,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동방 기원, 동위, 이건 뭔가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연구 책임자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 드미트리. 제 할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고모 집에서 본 편지와 같은 글씨체였거든요. 1936년 연구 일지. 스키타이 유물 분석 결과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와 현저한 유사성 발견. 특히 한반도 북부 및 만주 지역 유물과 문양, 제작 기법이 일치함. 이는 스키타이가 동방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스키타이의 복합공은 중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시아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됨. 한반도의 예맥 활과 구조가 동일함. 더 넘겼어요. 결론. 스키타이는 기원전 9세기경 한반도 및 만주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기마민족의 후예로 보임. 이들은 후에 흉노, 훈족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현재 헝가리 마자르족의 조상이 됨.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소비에트 사관. 연구 중단 명령. 1937년 4월.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박 드미트리. 체포됨. 할아버지는 이 연구 때문에 끌려가신 거였습니다. 스키타이가 러시아가 아니라 동방에서 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요. 스탈린은 러시아 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했거든요. 스키타이가 슬라브의 조상이어야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0년 동안 이 방에 갇혀 있던 진실.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연구한 내용. 그게 제 앞에 있었어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스키타이 황금 유물 사진이었는데 옆에 다른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반도 청동기 유물이었어요. 문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또 다른 상자에서 지도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린 것 같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만주, 몽골 초원, 중앙아시아, 흑해 연안, 그리고 헝가리까지 화살표가 이어져 있었어요. 3000년간의 대이동 경로였습니다. 지도 아래에 메모가 있었어요. 이 연구는 완성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위험한 연구를 하셨는지. 진실이 묻히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제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발견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러시아가, 중국이, 심지어 제가 피신한 나라까지 제 연구를 막으려 할 줄은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에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맨 뒷장에 작은 글씨로 적힌 두 단어. 파지릭, 부다페스트.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지릭과 부다페스트. 이 두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파지릭은 알았습니다. 러시아 알타이 산맥에 있는 고대의 무덤이에요. 1947년에 발굴됐는데 2500년 된 스키타이 귀족의 미라가 나온 곳이죠. 할아버지가 1937년에 발굴 계획서를 보셨던 그 고분이 결국 10년 후에 발굴된 거예요. 연구 동토층 덕분에 시신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됐어요. 문신까지 남아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부다페스트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헝가리 수도가 스키타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가를 냈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야 했습니다. 고모가 거기 살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에 대해 뭔가 더 알고 계실 수도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체포되셨을까? 단순히 학술적 주장 때문에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뭔가 더 있었을 겁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니 고모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이른이 넘으셨는데 아직 정정하셨죠. 저를 보시더니 꼭 안아주셨습니다. 사샤, 왜 갑자기 온 거야? 무슨 일 있어? 고모는 저를 어릴 때 부르던 별명으로 불렀어요. 저는 택시에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봉인된 방을 발견한 것,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찾은 것. 고모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고모 집은 알마티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했던 게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못했어. 너무 무거운 짐이었거든. 고모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가셨어요. 한참 만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건 네 할아버지 거야.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우리 어머니한테 맡기셨대. 절대 버리지 말라고.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노트 3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분명히 할아버지 필체였어요.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1934년 8월. 레닌그라드. 오늘 에르미타주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키타이 황금 사슴 장식의 뿔 문양이 조선 청동기 거울의 문양과 거의 일치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1935년 3월. 중국 문헌을 조사했다. 사기와 한서에 나오는 새라는 민족. 그들이 스키타이다. 그런데 중국 기록에는 새가 동이, 즉 동쪽 오랑캐에서 분리되어 서쪽으로 갔다고 나온다. 동이는 한반도와 만주의 고대 민족이다. 더 읽었습니다. 1935년 9월. 헝가리 학자 네메스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다. 마자르족의 기원에 대해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마자르족은 스스로를 훈족의 후예라고 믿는다. 그리고 훈족은 스키타이의 후예다. 만약 스키타이가 동방에서 왔다면 헝가리인들도 동방의 피를 가진 셈이다. 저는 고모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헝가리 학자와 연락하셨어요.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메스 교수라는 분. 할아버지랑 친구였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체포된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어. 두 번째 노트를 열었어요. 1936년 기록이었습니다. 1936년 5월.
모스크바. 학회에서 발표했다. 키타이의 동방 기원설. 반응이 싸늘했다. 동료들이 조심하라고 했다. 스탈린 동지가 러시아 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시대에 이런 주장은 위험하다고. 1936년 8월. 연구실에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 서류가 뒤섞여 있었다. 감시당하는 것 같다. 1936년 11월. 네메스 교수에게 연구 자료 사본을 보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연구를 이어가 줄 것이다. 세 번째 노트는 1937년 것이었어요. 마지막 노트였죠. 1937년 1월.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파즈릭 고분 발굴 예정 보고서를 입수했다. 거기서 나올 유물들이 내 가설을 증명해 줄 것이다. 동결된 미라가 있다면 DNA까지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른다. 1937년 3월. 부다페스트의 네메스 교수가 답장을 보내왔다. 헝가리 왕실 기록에서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15세기에 작성된 건데 마자르족의 조상이에 뜨는 땅에서 왔다고 적혀 있다고. 이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1937년 4월 3일.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이 노트는 아내에게 맡겨야겠다. 연구는 완성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사샤야, 만약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났어요. 사샤는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저도 아버지처럼 알렉산드라서 같은 애칭을 쓰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이 노트를 읽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이 존재를 몰랐어요. 고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끌려가셨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지.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저는 노트를 꼭 쥐었어요. 고모,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키타이는 정말 동방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연구를 이어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못 끝낸 일을 제가 끝낼 거예요. 고모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니? 할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소련시대가 아니에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수집한 증거들이 놀라웠습니다. 키타이 유물과 한반도 청동기의 문양 비교, 중국 고문원의 기록, 언어적 유사성 분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적힌 두 가지였어요. 첫째, 파지릭 고분의 미라. DNA를 분석하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부다페스트의 헝가리 왕실 기록. 마자르족이 동방에서 왔다는 문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파지릭으로 가야 했어요. 미라는 이미 발굴되어 연구소에 있을 거예요. DNA 분석을 의뢰해야 했죠. 그 다음은 부다페스트. 할아버지의 친구 네메스 교수는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그 후손이나 연구 자료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알마티를 떠나기 전날 고모가 작은 사진 한 장을 주셨어요. 이건 할아버지 사진이야. 유일하게 남은 거야.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었어요. 30 즈음으로 보였죠. 연구실에서 유물을 들고 계셨는데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끝낼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서 파지릭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지릭 미라 연구는 러시아 정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했어요. 신청서를 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2달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관장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연구원, 잠깐 얘기 좀 하지. 사무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부관장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이상한 연구라뇨? 키타이 동방 기원설. 그거 연구 중이지?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구 중단해. 왜요? 부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에서 연락이 왔어. 모스크바에서. 자네가 위험한 연구를 한다고. 80년 전에나 위험했던 거예요. 지금은 학문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부관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스티타이는 러시아 정체성의 일부야.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다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저는 이해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키타이가 슬라브의 조상이라는 주장은 국가적 서사의 일부거든요. 그게 동방에서 왔다고 하면 그 서사가 무너지는 거죠. 생각해봐. 자네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간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누가 다녀간 흔적이었죠. 할아버지 노트가 떠올랐어요. 연구실에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 감시당하는 것 같다. 8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네메스 이슈트반, 부다페스트 대학. 메일을 열었어요. 박 알렉산드르 선생님께, 저는 네메스 이슈트반입니다. 제 증조부가 드미트리 박 선생님과 연구를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 선생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선생님이 찾는 자료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로 오실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친구, 그 네메스 교수의 증손자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80년 만에 연결된 고리였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가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해고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출국이 가능할까? 그들이 저를 그냥 보내줄까? 부다페스트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파지릭 미라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증거니까요. 파지릭 고부는 러시아 알타이 산맥에 있어요. 1947년에 소련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죠. 2500년 된 스키타이 귀족 무덤인데 영구 동토층 덕분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미라의 피부에 새겨진 문신까지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미라는 현재 노보시비르스크 고고학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연구원을 통해 비공식 방문을 주선했어요. 공식형으로는 허가가 안 나올 게 뻔했거든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틀을 갔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는 춥고 황량한 도시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옛 동료 세르게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샤, 오랜만이야. 무슨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그냥 미라 좀 보려고. 세르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외국 연구자들 접근도 다 막았어.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온 거였어요. 연구소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냉동 보관된 미라가 유리관 안에 누워 있었어요. 2500년 전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생생했습니다. 저 문신 좀 봐도 될까? 세르게이가 장갑을 건네줬어요. 조심스럽게 유리관을 열었습니다. 미라의 어깨와 팔에 정교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슴, 호랑이, 신비로운 짐승들. 그런데 문신 사이사이에 이상한 문양이 있었습니다. 소용돌이 모양이었어요.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패턴.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물 사진이었어요. 비파형, 동검에 새겨진 문양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것 봐. 세르게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똑같네. 어디서 난 거야? 한반도. 기원전 10세기에서 4세기 사이 유물이야. 우연 아닐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해. 저는 미라의 두개골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두개골 모양이 이상했어요. 앞뒤로 길쭉하게 늘어난 형태였습니다. 자연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거 편두 아니야? 세르게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편두? 그게 뭔데? 머리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풍습이야. 어릴 때 머리에 천을 감아서 길게 만드는 거지. 왕족이나 귀족들이 했어. 키타이도 그랬어. 몰랐어. 그런데 이거 봐. 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헝가리에서 발굴된 훈족 무덤의 두개골이었습니다. 훈족도 편두를 했어. 그리고 한반도 가야. 고분에서도 편두 두개골이 나왔어. 세르게이가 사진들을 번갈아 봤어요. 세 곳에서 같은 풍습이라고? 응. 스키타이, 훈족, 가야. 전부 편두를 했어. 그게 무슨 의미야? 같은 문화권이라는 뜻이지. 또는 같은 조상을 가졌거나.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스키타이는 동방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DNA 샘플 구할 수 있을까? 세르게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려워. 특별 허가가 필요한데. 요즘 분위기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사샤. 나도 여기서 밥 먹고 살아야 해. 이해했어요.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는데 세르게이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뭐야? 예전에 떨어진 미라 조직 샘플이야. 공식 기록에는 없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 대신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줘. 나도 궁금하거든. 노보시비르스크를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샘플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겠다고. 이 샘플로 DNA 분석을 해야겠다고요. 열차 안에서 사진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파지릭 미라의 문신, 한반도 청동기 문양, 편두 두개골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멈췄어요. 정차역도 아닌데 갑자기 선 거예요. 차장이 방송했습니다. 경찰 검문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경찰 2명이 칸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알렉산드르? 네. 짐, 검사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경찰이 서류와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구 자료예요.
저 에르미타주 박물관 연구원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동료와 뭔가 속삭였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히 봉투는 안 들켰습니다. 양말 속에 숨겨뒀거든요.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시베리아 벌판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처럼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다음 날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장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관장과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박 연구원, 앉게. 관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좋지 않은 신호였죠. 양복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 알렉산드르 씨, 최근 무허가 연구를 하셨더군요. 무허가라뇨? 파지릭 미라 접근은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연구소를 방문하셨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르게이가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학술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연구 내용이 문제예요. 스키타이 동방 기원설. 이건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설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연구하면 안 됩니까? 양복 남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러시아 역사를 왜곡하는 연구는 곤란합니다. 관장이 끼어들었어요. 박 연구원, 미안하네.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어. 무슨 결정이요? 자네를 해고하라고 했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오늘부로 자네는 에르미타주 직원이 아니야. 10년이었어요. 이 박물관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끝났어요. 양복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씨, 앞으로도 이 연구를 계속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고해요. 그들이 나간 후 관장이 말했어요. 미안해.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로 가서 짐을 쌌어요. 동료들이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연구도 막혔고요. 할아버지처럼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네메스 이슈트반입니다. 선생님 소식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다페스트로 오세요. 저희 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자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비행기로 갑니다. 출국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여권이 문제였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는데 담당자가 제 여권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잠시만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뒤에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담당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어딘가에 전화만 했죠. 30분이 지나서야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왔습니다. 제 여권을 보더니 담당자와 뭔가 속삭였어요. 가셔도 됩니다. 휴. 여권을 받아들고 빠르게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타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러시아 영공을 벗어나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탈출한 거구나. 부다페스트 공항에 네메스 이슈트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인상이 좋았습니다.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저 네메스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죠? 차에서 얘기해요. 차를 타고 부다페스트 시내로 향했습니다. 다뉴브 강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면. 네메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증조부께서 드미트리 박 선생님과 연구하셨다는 거 알죠? 네. 할아버지 노트에 나와 있었어요. 증조부도 비슷한 연구를 하셨어요. 마자르족의 동방 기원.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후로 연구가 중단됐죠. 할아버지는 체포되셨고요. 네. 증조부께서 평생 그걸 안타까워하셨대요.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80년 전 두 학자의 우정이 지금 우리를 연결한 거였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메스가 차를 대학 쪽으로 몰았습니다. 부다페스트 대학은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는 역사학과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연구실에 들어서니 벽면 가득 지도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스키타이, 훈족, 마자르족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마자르족은 스스로를 훈족의 후예라고 믿어요. 그리고 훈족은 동쪽에서 왔죠. 저는 그 동쪽이 어디인지 추적하고 있었어요.
네메스가 서랍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15세기에 작성된 헝가리 왕실 기록이에요. 게스타 훈가로rum의 일부죠. 게스타 훈가로rum, 헝가리인의 행적? 맞아요. 마자르족의 기원을 기록한 문서예요. 그가 문서를 펼쳤어요. 라틴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 네메스가 가리킨 곳을 읽었습니다. 라틴어는 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조상은 해 뜨는 땅에서 왔다. 철을 다루는 자들이었으며 작은 왕국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 해 뜨는 땅이요?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들의 땅은 아침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하늘의 아들. 동아시아에서 왕족을 부르는 말이에요. 천자 또는 천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반도 고대의 왕국들도 왕을 하늘의 후손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증조부께서 발견한 문서예요. 드미트리 박 선생님께 보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체포되셔서 못 보내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만졌습니다. 80년 만에 할아버지가 보려 했던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네메스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트란실바니아 세켈리족 마을에서 찍은 거예요. 세켈리족은 헝가리 안에서도 특별한 집단이에요. 스스로를 훈족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죠. 사진 속 마을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상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양, 봤죠? 스키타이 유물이랑 비슷해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똑같았습니다. 소용돌이 패턴, 사슴 문양, 태양 상징.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네메스가 웃었어요. 그러려고 부른 거예요. 내일 출발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신 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부다페스트 야경이 보였어요. 다뉴브 강 위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3000년 전 우리 조상도 이 강을 봤을까요? 아침이 되면 세켈리족 마을로 떠납니다.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트란실바니아까지는 차로 6시간이 걸렸어요.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 카르파티아 산맥을 지났습니다. 세켈리족은 루마니아 안에 있어요? 네. 원래 헝가리 영토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루마니아로 넘어갔죠. 하지만 세켈리족은 여전히 헝가리어를 쓰고 헝가리 정체성을 유지해요.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들이 산비탈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세켈리펠드, 세켈리족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마을 입구에 노인이 서 있었어요. 네메스가 차에서 내려 인사했습니다. 헝가리어로 뭔가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이 촌장이에요. 저를 알아요. 예전에 연구하러 왔을 때 만났거든요. 촌장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동양인이네. 어디서 왔어? 카자흐스탄이요. 고려인입니다. 촌장 눈이 커졌어요. 고려? 한국 사람? 네. 조상이 한국에서 왔어요. 촌장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전설에 동쪽 형제 이야기가 있어.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과 헤어진 형제들이 해 뜨는 땅에 남았다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요? 할머니한테 들었어. 언젠가 동쪽 형제가 찾아올 거라고. 오늘이 그날인가 봐. 네메스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촌장이 우리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어요. 안에 전통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쓰던 것들이야. 검, 활, 마구, 장신구. 모두 수백 년 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형태가 익숙했습니다. 활을 자세히 봤어요. 짧고 강하게 휘어진 복합궁이었습니다. 이거 예맥활이랑 같은 구조예요. 네메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맥활이 뭔데요? 한반도 고대 민족이 쓰던 활이에요. 키타이 활과 같은 형태죠. 촌장이 또 다른 것을 보여줬어요. 금속 장신구였는데 쉼표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신구야. 무슨 뜻인지는 몰라.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거 고곡이에요. 고곡. 한반도와 일본에서 발견되는 장신구예요. 기원전부터 있었죠. 이런 형태는 동아시아에서만 나와요. 네메스가 흥분했습니다. 여기서 고곡이 나온다고?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세켈리족과 동아시아의 연결. 촌장이 우리를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어요. 산중턱에 오래된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무덤이야. 1000년도 더 됐어. 무덤 앞에 비석이 있었는데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라틴 문자도 아니고 키릴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자는 뭐예요? 세켈리 문자야. 우리만 쓰는 거야. 헝가리 다른 곳에서는 안 써. 네메스가 설명해줬어요. 로바시 문자라고도 해요. 오래된 투르크 문자와 비슷하죠.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문자도 분석해봐야겠다고. 무덤을 발굴한 적 있어요? 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고고학자들이 왔었어. 유골이 나왔는데 두개골이 이상했대.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앞뒤로 길쭉했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네메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편두예요. 네, 왕족이나 귀족을 나타내는 풍습이에요. 촌장이 놀랐어요. 가야? 그게 어디야?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고대 왕국이에요. 거기서도 똑같은 두개골이 나왔어요. 촌장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형제란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이 일치했습니다. 문양, 활, 고곡, 편두. 이게 전부 우연일 수 있을까요? 마을을 떠나기 전에 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와. 그리고 진실을 밝혀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약속했어요. 꼭 밝힐게요. 부다페스트로 돌아오는 길에 네메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DNA 검사가 필요해요. 네, 파지릭 미라 샘플이 있어요. 세켈리족 샘플과 비교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샘플도 한국에 연락해봐야겠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DNA 분석은 독일에서 하기로 했어요.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고대 DNA 분석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문제는 샘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파지릭 미라에서 나온 조직 샘플이 있었어요. 세르게이가 몰래 준 거죠. 세켈리족 샘플은 네메스가 예전에 채취해둔 게 있었고요. 하지만 한국인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 학자들을 수소문했어요. 인터넷으로 논문을 찾아보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예사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영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죠.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박 선생님, 흥미로운 연구네요. 저도 스키타이와 한반도 고대 문화의 연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뻤어요. 한국에 동료가 생긴 거니까요. 화상통화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영 박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하지만 열정적인 분이었죠. 저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키타이 유물과 한반도 청동기 유물의 유사성.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세 그룹을 비교할 거예요. 파지릭 미라, 헝가리 세켈리족, 그리고 한국인 샘플은 어떤 걸로 할 건가요? 가능하면 고대 유전자와 연결되는 집단이 좋겠어요. 강 박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해 김씨 종친회에 연락해 볼게요. 가야, 왕족의 후손을 자처하는 집안이거든요. 가야요? 네, 가야 고분에서도 편두 두개골이 나왔어요.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샘플이 모였어요. 파지릭 미라 조직, 세켈리족 현대인 50명, 한국 김해 김씨 100명,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슈미트 박사가 분석을 맡았습니다. 고대 DNA 전문가였죠. 3달 정도 걸릴 거예요. 고대 샘플은 오염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하게 해야 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다른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문양 비교, 언어 분석, 풍습 비교, 모든 걸 논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어요. 슈미트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결과가 나왔어요. 직접 오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네메스와 함께 라이프치히로 갔어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슈미트 박사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Y염색체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입니다.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슈미트 박사가 심호흡을 했어요. 파지릭 미라, 세켈리족, 김해 김씨, 세 그룹의 Y염색체 특정 유전 마커가 97.2% 일치합니다.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같은 남성 조상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네메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분기 시점을 추정해봤는데 대략 2500년에서 3000년 전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스키타이는 동방에서 왔고 그 후손이 훈족이 됐고 마자르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한반도였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도 분석했어요. 슈미트 박사가 또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목의 유전자도 동아시아 특징을 보여요.
특히 한반도와 만주 지역 고대인과 일치하는 마커가 있어요. 확실한 거죠?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샘플 오염 가능성도 배제했고 여러 번 재검증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00년 전 한반도의 기마민족이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스키타이가 됐고 훈족이 됐고 마자르족이 됐습니다. 지금 헝가리인들의 조상이 된 거죠. 박 선생님, 이건 역사를 다시 쓰는 발견이에요. 슈미트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발표하실 거죠? 물론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증명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어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 알렉산드르의 연구는 샘플 오염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다. 스키타이 동방기원설은 학술적 근거가 없는 가설이다. 중국 사회과학원도 가세했어요. 이 연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역사 왜곡이다. 스키타이와 훈족은 중국 북방 민족의 일부다. 두 강대국이 동시에 움직인 거였습니다. 네메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떡하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 안 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은 거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비난 성명이 나왔습니다. 사이비 학자, 역사 조작범, 반러시아 세력, SNS에서도 공격이 쏟아졌어요. 러시아와 중국어로 된 비난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헝가리 대학에도 압력이 들어왔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서를 보낸 거죠. 네메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연구를 중단하라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막막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정치가 막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영 박사였어요. 박 선생님, 뉴스 봤어요. 한국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요? DNA 결과를 한국 학계에서 재검증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대 유전학연구소에서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2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려인으로서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에 가보지 못하셨어요. 1937년에 체포되시기 전까지 러시아에서만 사셨으니까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지금 조상의 땅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영 박사가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곳곳에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박물관은 거대했어요. 강 박사가 저를 수장고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여기 보세요. 강 박사가 한 진열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 금관이 있었어요. 신라 금관이에요. 5세기 것이죠.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이 달린 화려한 금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키타이 황금관 사진이었습니다.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세상에, 거의 같은 형태였어요. 나뭇가지 장식, 고곡 장식, 전체적인 디자인.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요? 이건 사슴뿔을 형상화한 거예요. 키타이 예술의 특징이죠. 그런데 한반도 금관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세계관, 같은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강 박사가 또 다른 유물을 보여줬어요. 철제 갑옷이었습니다. 가야 전사의 갑옷이에요. 5세기 것이죠. 스키타이 갑옷이랑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해봤어요. 강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두 갑옷의 구조를 비교한 자료였어요. 철편을 연결하는 방식, 어깨 부분의 구조, 전체적인 형태. 거의 동일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요. 강 박사가 두개골 사진을 보여줬어요. 가야 고분에서 발굴된 거예요. 편두죠? 앞뒤로 길쭉하게 변형된 두개골. 파지릭 미라, 훈족 무덤, 세켈리족 고분에서 나온 것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풍습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연결이었어요. 그날 저녁 KBS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박 선생님, 스키타이가 한반도에서 기원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DNA가 증명하고 있어요. 뉴스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했어요.
한국 인터넷이 뒤집혔습니다. 실검 1위, 조회수 수백만.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국뽕 학자, 사이비, 과대망상, 그리고 중국에서 즉각 반응이 왔어요. 한국의 역사 도둑질이 또 시작됐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날조다. 두 나라가 합세해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해야 해요. 학술적으로 인정받아야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발표하면 국제적 공인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유네스코 무대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였죠.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움직였어요. 제 여권이 취소됐습니다. 박 알렉산드르는 러시아 국적을 상실했다. 외교부 공식 발표였어요. 이유는 반국가적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무국적자가 된 거였죠. 네메스가 충격받았어요. 여권이 취소됐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러시아니까요. 다행히 헝가리에서 임시거주 허가를 내뒀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중국의 공격은 더 조직적이었어요. 환구시보가 대대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제국주의. 키타이와 훈족은 중국 민족이다. 중국 학계에서 반박 논문이 쏟아졌어요. 동시에 SNS에서 조직적인 비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어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한국 싸이, 역사 도둑. 카자흐스탄도 가세했습니다. 외교부가 성명을 냈어요. 황금인간은 카자흐 민족의 상징이다. 외부의 왜곡된 해석을 경계한다. 카자흐스탄은 황금인간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게 한반도와 연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알마티에 있는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샤, 경찰이 왔다 갔어. 뭐라고요? 네 연구에 대해 물어봤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모까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협박, 이메일도 왔어요.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할아버지가 목숨 바친 연구야.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해. 진실이 밝혀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할아버지가 끌려가는 꿈이었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 출근하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뒤진 흔적이었죠. 네메스 교수님, 혹시 제 연구실에 누가 왔어요? 아니요. 왜요? 누가 뒤진 것 같아요. 네메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중요한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USB에도 복사해서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터키 앙카라 대학의 에르도안 교수였습니다. 박 선생님, 저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튀르크 민족의 동방 기원이요. 정말요? 네, 투르크어와 스키타이어의 연결을 연구 중이에요. 협력할 수 있을까요? 몽골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울란바토르 대학의 바트 교수였습니다. 우리 전승에 서쪽으로 간 형제들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연구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교토대학의 다나카 교수였어요. 저는 임나일 본부서를 비판해온 학자예요. 가야가 독립적인 문명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상회의로 모두 모였어요. 한국, 헝가리, 터키, 몽골, 일본. 5개국 학자들이었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강태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 문화유산 회의가 2달 후에 열려요. 거기서 공동 발표를 하죠. 모두 동의했어요. 각자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DNA 증거와 고고학 자료를 맡고, 네메스는 헝가리 문헌을, 강 박사는 한반도 유물을, 에르도안 교수는 언어 분석을, 바트 교수는 몽골 전승을, 다나카 교수는 가야 연구를 맡기로 했어요. 5개국 연합군이 결성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발표하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어요. 할아버지 노트 마지막에 적혀 있던 것. 황금인간.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유물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유네스코 발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5개국 학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교수가 놀라운 자료를 보내왔어요. 키타이어 어휘를 분석했는데 고대 투르크어와 50% 이상 일치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고대 한국어와도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말을 뜻하는 단어, 하늘을 뜻하는 단어. 발음과 의미가 비슷해요. 언어도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바트 교수는 샤먼 전승을 정리해 보내왔어요. 우리 샤먼들은 오래전에 서쪽으로 간 형제들 이야기를 전해요. 그들은 해가 지는 곳까지 가서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고요. 훈족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동쪽에 남은 형제들은 해가 뜨는 바다까지 갔다고 해요. 한반도요. 맞아요.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다는 전승이에요.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가야 연구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임나일본 부서를 주장하지만 실제 증거는 반대예요. 가야는 독립적인 철기 문명이었고 오히려 일본에 영향을 줬어요. 일본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진실이 중요하니까요. 동지들이 생기니 힘이 났어요. 화상회의에서 발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5가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자. 강태영 박사가 정리했어요. 첫째, DNA 증거. 파지릭 미라, 세켈리족. 한국인의 유전자 일치. 둘째, 고고학 증거. 유물 문양, 무기 구조, 편두 풍습의 일치. 셋째, 문헌 증거. 헝가리 왕실 기록, 중국 사서, 몽골 전승. 넷째, 언어 증거. 스키타이어, 투르크어. 고대 한국어의 연관성. 다섯째, 풍습 증거. 기마 문화, 샤머니즘, 장례의식의 유사성. 완벽한 구성이었어요. 네메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방해하겠죠. 하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외교적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47개국이 참석하는 회의잖아요. 과반수가 인정하면 그들도 어쩔 수 없어요. 발표 자료를 다듬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황금인간. 그걸 직접 봐야 완벽해진다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여권은 취소된 상태였어요. 공식적으로 입국하기 어려웠죠. 고모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 알마티에 있는 옛 동료 중에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 있어요? 있지. 예르볼이라고. 네 아버지랑 친했어. 예르볼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알마티 국립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샤, 오랜만이야. 뉴스에서 봤어. 대단한 연구를 하고 있더라. 황금인간을 봐야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위험한 부탁이네. 알아요. 하지만 중요해요. 공식적으론 불가능해. 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거든. 비공식적으로는요. 예르볼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밤 10시에 박물관 뒷문으로 와. 30분만 시간을 줄게. 고마워요.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건 위험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헝가리 임시 여권으로 키르기스스탄까지 갔어요. 거기서 육로로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었습니다. 비공식 경로였죠. 알마티에 도착한 건 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박물관 근처까지 갔습니다. 뒷문에서 예르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와. 어두운 복도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야. 유리관 안에 황금인간이 있었어요. 황금 갑옷을 입은 스키타이 전사. 24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30분이야. 빨리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물을 살폈어요. 황금 갑옷의 문양, 장식, 구조, 한반도 유물과 비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황금 투구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안쪽 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도 될까요? 예르볼이 조심스럽게 투구를 들어 올렸어요. 안쪽에 희미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스위타이 문자인 것 같았는데 다른 기호도 섞여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이거 해석된 적 있어요? 예르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건 예전부터 있었어.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 키타이 문자라고만 알려져 있어. 이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해석할 수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1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가 와. 빨리 나가. 예르볼이 저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헤어져. 조심해. 고마워요. 정말.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박물관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첫 버스로 국경을 향해 떠났어요.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국경에서 1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비슈케크 공항에서 헝가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륙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투구 사진을 확대해봤어요. 그 글자들. 뭔가 익숙했습니다. 강태영 박사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건 고조선 금성문 체계와 비슷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영 박사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이 문자, 정말 고조선 체계예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100% 같진 않지만 기본 구조가 일치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시도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유네스코 발표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강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석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의 아들. 해 뜨는 땅에서 서쪽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뭔데요? 조선. 숨이 멎었습니다. 조선이라고요? 정확히는 고대 발음으로 조선에 가까워요. 하지만 의미는 같아요. 아침의 나라. 2400년 전 황금인간의 투구에 조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맞아요. 스키타이 황금인간이 고조선과 연결된다는 직접적 증거예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유네스코 발표에 이걸 넣어야 해요. 그러죠. 마지막 폭탄으로 발표 자료에 황금인간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5번째 증거로요. 첫째, DNA 증거. 둘째, 고고학 증거. 셋째, 문헌 증거. 넷째, 언어 증거. 다섯째, 황금인간 명문. 완벽했어요. 발표 사흘 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죠. 5개국 학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국의 강태영, 헝가리의 네메스, 터키의 에르도안, 몽골의 바트, 일본의 다나카. 다들 준비됐죠?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회의 의제에서 우리 발표를 제외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학술적 검증이 안 된 연구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어요. 제외 찬성 7개국, 반대 32개국, 기권 8개국.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휴. 네메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넘었네요.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회의장에 47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UN 컨퍼런스 센터 대강당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저는 3000년간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어요. 스키타이.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유라시아 초원을 지배한 기마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도에 화살표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우리 연구팀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DNA 증거입니다. 파즈릭 미라, 헝가리 세켈리족, 한국인의 Y염색체 특정 마커가 97.2% 일치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고고학 증거입니다. 스키타이 유물과 한반도 청동기의 문양이 일치합니다. 편두 풍습도 동일합니다. 사진들이 나란히 비교됐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문헌 증거입니다. 헝가리 왕실 기록에 조상이 해 뜨는 땅에서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언어 증거입니다. 스키타이어와 고대 한국어의 공통 어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금인간의 비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황금인간. 그 투구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진이 떴어요. 해석 결과. 하늘의 아들. 해 뜨는 땅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2400년 전 스키타이 황금인간이 고조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이 해석은 검증됐습니까? 고대 문자 전문가 3명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어요. 정치적 목적의 해석 아닙니까? 강태영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과학은 정치와 무관합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일어났어요. 저는 일본 학자입니다. 일본 학계의 정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진실이 중요합니다. 질의응답이 1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반박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됐어요. 스키타이와 훈족의 동방 기원을 학술적으로 인정합니까? 찬성 38개국, 반대 5개국, 기권 4개국. 압도적이었어요.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은 항의하며 퇴장했어요. 이건 학술회의가 아니라 정치적 쇼다.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올 거라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5개국 연구팀이 모였어요. 모두 감격에 겨워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강태영 박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38개국이 인정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메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모두. 그날 밤 호텔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8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어요.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먼 곳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3000년 전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먼 곳을 바라봤을까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자흐스탄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계심이 들었어요. 카자흐스탄도 우리 연구에 반대했으니까요. 무슨 일이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식 입장과는 달라요. 네, 저도 선생님 연구에 동의해요. 황금인간이 동방에서 왔다는 게 말이 돼요. 놀라웠어요. 그런데 왜 반대하셨어요? 정치 때문이죠. 우리 정부는 황금인간을 카자흐 정체성의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한반도와 연결된다고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이해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에요. 언젠가 카자흐스탄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개인적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적은 아니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유네스코 아테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스키타이와 훈족의 동방 기원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38개국이 이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주제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인정이었어요. 한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헝가리 대표도 말했어요. 헝가리 정부도 참여하겠습니다. 한국과 헝가리는 역사적 형제입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 첫 번째 큰 산을 넘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강태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한국에 오세요.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뭔데요? 경주요. 신라 금관을 직접 보셔야 해요. 스키타이 금관이랑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메스가 말했어요. 그 전에 부다페스트에서 특별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요? 한국 김해 김씨 종친회 대표가 오기로 했어요. 새 켈리족 대표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심장이 뛰었어요. 형제의 재회군요. 3000년 만의 재회죠. 방콕에서 부다페스트로 돌아온 다음 날 특별 행사가 열렸어요. 헝가리 국립박물관 대강당이었습니다. 한국 대사, 헝가리 문화부 장관,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기자들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김해 김씨 종친회장, 7순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다른 쪽에는 세켈리족 대표, 역시 노인이었는데 세켈리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통역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해 김씨 종친회장 김영우 어르신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해 김씨 65대 종손입니다. 우리 가문은 가야 왕족의 후손이에요. 2000년 동안 족보를 이어왔죠. 통역사가 헝가리어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의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조상 중 일부가 서쪽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인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00년 만에 형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세켈리족 대표가 다가왔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어로 말했어요. 통역사가 번역했습니다. 우리 세켈리족은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훈족의 후예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훈족은 동쪽에서 왔다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동쪽 형제가 찾아올 거라고.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안았어요. 300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김영우 어르신이 세켈리족 대표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건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고곡입니다. 형제에게 드리고 싶어요. 세켈리족 대표가 상자를 열었어요. 푸른빛 고곡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켈리족 대표도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장신구예요. 같은 걸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고국이었습니다. 형태가 거의 똑같았어요. 이미 같은 걸 가지고 계셨군요. 두 사람이 웃으며 또 한 번 포옹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헝가리 문화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헝가리 정부는 한국과의 문화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형제입니다. 한국 대사도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부도 헝가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00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로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영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 선생님이죠? 네. 어르신.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형제를 찾았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생님도 우리 형제예요. 고려인이잖아요. 같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 뉴스에서 봤어. 당신이 해낸 거야. 우리가 해낸 거야. 모두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야 해. 부다페스트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으로요. 유네스코 회의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저에게 입국 허가를 내줬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고모가 마중 나오셨어요. 사샤, 드디어 공식적으로 왔구나. 네, 고모. 이번엔 왜 온 거야? 할아버지 기록을 찾으려고요. 고모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80년이 넘었는데 뭐가 남아있겠니? 그래도 찾아봐야죠. 카자흐스탄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소련시대 기록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담당자에게 할아버지 이름을 말했어요. 박 드미트리. 1937년에 체포됐습니다. 담당자가 컴퓨터를 뒤졌어요. 기록이 있네요. 잠시만요. 30분 후 낡은 파일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비밀. 반혁명 범죄자.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름 박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죄명 반소비에트 선동. 역사 왜곡. 체포일 1937년 4월 5일. 판결 사형. 집행일 1937년 12월 15일. 집행장소 카라간다 수용소. 사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살당하셔서요. 연구 때문에 눈앞이 흐려졌어요. 고모가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사샤. 하지만 차마 말 못했어.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80년 전 할아버지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 후 제가 그 진실을 증명했어요. 유엔은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시 사형수들은 집단 매장됐습니다. 개별 묘지는 없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문서보관소를 나와서 고모와 알마티 외곽 언덕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묘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할머니 묘 앞에 섰습니다. 옆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남겨둔 자리였죠.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연구한 게 맞았어요. 키타이는 동방에서 왔어요. 한반도에서요. 38개국이 인정했어요. 고모가 옆에서 울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바친 연구, 제가 완성했어요.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아요. 가방에서 할아버지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고모가 간직하고 계시던 그 노트요. 이건 여기 두고 갈게요. 할아버지 거니까요. 노트를 묘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사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요. 뭔데? 제 진짜 고향에 가봐야 해요.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말이지? 네, 조상의 땅이잖아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3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 바다를 등지고 서쪽으로 떠났어요. 키타이가 됐고 훈족이 됐고 헝가리인이 됐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강태영 박사가 마중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아니, 이제 형제라고 불러야 하나요?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어요. 경주부터 가시죠. 기차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과 들, 작은 마을들. 여기가 제 조상의 땅이군요. 네,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살아온 곳이에요. 경주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첨성대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박물관 가시죠. 오늘은 쉬세요.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경주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곳, 천년 왕국의 심장이었죠.
다음 날 아침 국립경주박물관에 갔습니다. 강 박사가 안내해줬어요. 여기가 신라실이에요. 황금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금관, 금귀걸이, 금어리띠. 이건 천마총 금관이에요. 5세기 것이죠.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이 달린 금관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스키타이 금관 사진을 꺼냈습니다. 2개를 나란히 놓았어요. 세상에, 거의 똑같았습니다. 나뭇가지 장식, 고곡 장식, 전체적인 형태. 이건 사슴뿔을 형상화한 거예요. 스키타이 예술의 핵심이죠. 그런데 신라 금관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같은 세계관이군요. 네, 하늘과 연결되는 나무, 생명의 나무 사상이에요. 스키타이와 한반도가 공유한 신앙이죠. 감동이 밀려왔어요. 3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같은 것을 믿었습니다.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상징을 사용했어요. 김해도 가보시겠어요? 네, 가야의 중심지잖아요. 김해로 이동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편두 두개골이 나왔어요. 발굴 현장 사진을 봤습니다. 앞뒤로 길쭉한 두개골, 스키타이, 훈족, 세켈리족과 같은 풍습이에요. 네, 왕족의 상징이었죠. 고분 위에 올라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여기서 가야 왕족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일부는 북쪽으로 떠났죠. 스키타이와 연결되는 거군요. 네, 가야, 신라, 고구려, 부여, 고조선. 모두 같은 뿌리예요. 그리고 스키타이, 훈족, 헝가리도 같은 뿌리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낙동강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3000년 전, 누군가 이 강가에 서서 서쪽을 바라봤겠죠.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떠났어요. 말을 타고 초원을 건너 유라시아를 가로질렀습니다. 스키타이가 됐고, 훈족이 됐고, 헝가리인이 됐어요. 3000년 후, 저는 그 여정을 역으로 따라왔습니다. 헝가리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여기가 제 진짜 고향이군요. 강 박사가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집에. 경주 호텔에서 아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14살 된 아들이에요. 부다페스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죠.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대단해요. 고마워, 미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헝가리인이랑 형제예요. 그렇지. DNA가 증명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러시아인이에요? 카자흐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헝가리인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다야, 우리는 다 그거야. 어떻게요? 3000년 전에는 국경이 없었어. 우리 조상은 말을 타고 유라시아를 누볐지. 한반도에서 헝가리까지. 그들에게 국적 같은 건 없었어. 멋지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한 나라에 속한 게 아니야. 우리는 유라시아의 후손이야. 키타이의 후손이고, 훈족의 후손이고, 가야의 후손이야.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연구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네가 더 많은 걸 밝혀낼 수 있어. 뭘 연구해야 해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키타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고조선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단군 이전, 환웅의 시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일 수도 있어. 정말요? 응. 증조할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빠가 이었어. 이제 네 차례야. 아들 눈이 반짝였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언젠가 네가 더 큰 발견을 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00년 전 우리 조상들도 이 별을 봤겠죠. 같은 하늘 아래서. 한반도에서든 몽골 초원에서든 헝가리 평원에서든 하늘은 하나였어요. 땅은 연결되어 있었고요. 국경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피는 국경을 모릅니다. DNA는 진실을 말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쉬세요. 연구는 계속될 거예요. 제가 하고 미샤가 하고 그 다음 세대가 할 거예요. 진실은 절대 묻히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사샤. 이제 네 아들이 이어갈 거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할아버지. 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DNA 일치율 97.1%, 38개국 공식 인정, 80년간 봉인된 연구노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슈미트 박사는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를 다시 쓰는 발견입니다. 스탈린에게 처형당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해고당하고 여권이 취소되고 협박 이메일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다페스트에서 3천년 만에 형제가 만났습니다. 김해 김씨 어르신과 세켈리족 대표가 서로를 안았을 때 회의장 전체가 울었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형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세상에 알리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